첫 번째 게임은 문명5입니다. 이 게임은 턴제 전략 게임으로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 5번째 작품인데요. 전작에 비해 게임 시스템이 간소화되며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문명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드는 것인데요. 플레이어는 매 턴마다 제시되는 선택지를 통해 다른 문명과의 차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한 판 한 판이 오래 걸리고 게임의 템포가 루즈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유로파 유니버셜 4입니다. 이 게임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인 대전략 게임인데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게임으로 정복, 외교, 탐험과 같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국가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주변 국가를 압박하거나 정복하며 성장할 수 있는데요. 역사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게임이 진행되지만 실제 역사와는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반면 별다른 변경점이 없는 DLC를 자주 발매한다는 점은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토탈 워 워해머2입니다. 이 게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쟁이 핵심 컨텐츠인 게임인데요. 큰 틀에서는 턴제 전략 게임이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전장의 지휘관이 되어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느낌의 대규모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 후반부엔 로딩이 길어진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림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탑뷰 시점의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자신의 기지를 발전시켜 우주선을 제작한 뒤 행성을 탈출해야 합니다. 림월드는 심즈처럼 캐릭터 간 상호작용이 뛰어나고 사건 사고가 잦아 몰입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낮은 사양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업데이트도 꾸준한 편입니다. 다만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하츠 오브 아이언 4입니다. 이 게임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전쟁을 중심으로 플레이가 진행되며 세밀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작에 비해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 입문자들을 위한 접근성을 높였는데요. 게임 양상이 실제 역사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 더욱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게임이 복잡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어렵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마운트 앤 블레이드 2입니다. 이 게임은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게임의 목표는 장비를 파밍하고 전투에 승리해 대륙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묘사들이 추가되며 중세시대 공성전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플레이어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는 듯한 현장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후반부 컨텐츠가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은 시티즈 스카이라인입니다. 이 게임은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임으로 심시티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입니다. 심시티의 장점은 가져오고 맵 크기와 같은 단점은 보완하며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매년 판매량을 갱신하는 인기에 힘입어 올해 2023년에는 차기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 도로와 교통을 제외하면 게임이 단조롭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여덟 번째 게임은 토탈 워 워해머 3입니다. 이 게임은 토탈 워 워해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턴제 전략 게임인데요. 워해머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작들의 장점을 흡수하며 최종판다운 게임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리즈에서 호평받던 외교와 전투 시스템을 가져오며 플레이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멀티플레이에서는 최대 8인까지 가능해졌고 동시 턴이 적용되며 게임의 템포가 살아났습니다. 다만 플레이어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며 게임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게임은 크루세이더 킹즈 3입니다. 이 게임은 중세시대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대전략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하나의 가문을 이끄는 가주가 되어 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게임에서 정해주는 임무가 없어 유저가 직접 목표와 컨셉을 정하고 즐기면 되는 게임인데요. 국가보다는 개인과 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RPG의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중세 후기부터는 컨텐츠 볼륨이 줄어든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열 번째 게임은 문명 6입니다. 이 게임은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 6번째 작품으로 턴제 전략 게임인데요. 전작인 문명 5와 비슷하지만 특수지구나 심시티와 같은 심화 요소들이 추가되며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또한 문명마다 개성이 강해지면서 운영 방법이 달라져 플레이하는 재미가 늘었는데요. 지난 3월까지 이어진 리더 패스 업데이트로 신규 지도자들이 대거 추가되며 동접자가 늘었습니다. 다만 게임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입문하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